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제가 항상 아침마다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하죠. 즐거운 이야기,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괜히 여러분 호감 가는 사람들이 있어.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호감 가는데 그 호감 가는 사람들의 그 5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굴 생김새보다는 표정이더라는 거죠. 같은 얼굴이라도 밝은 미소를 얹으면 더 호감으로 느껴집니다. 좋은 표정 하나가 어떤 화려한 외모보다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죠. 두 번째는 몸무게보다 자세더라. 이 숫자로 나타나는 몸무게보다 중요한 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몸매와 상관없이 자신감이 느껴지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목소리보다는 말투라고 합니다. 말투.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느낌 달라지는데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는 신뢰를 줍니다. 신뢰를 주고 따뜻한 어조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창의력보다는 자신감이더라. 그리고 자신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신감 없이 이야기하면 빛을 발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평범한 생각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생각 자체보다 생각을 전달하는 태도에 더 끌립니다. 다섯 번째는 말재주보다는 진심입니다. 유창한 말솜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네요. 서툴더라도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적인 깔끔함도 물론이고 호감의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사람의 가슴에 남는 그런 사람은 다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 밝은 표정과 꼿꼿한 자세, 당당한 말투를 갖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좀 안타깝게 반도체 1등은 반도체 1등은 엔비디아였다. 그것도 매출인가 봐요, 매출.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과 삼성을 제쳤대요. 매출 1등으로 왕좌에 등극을 했더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열기에 GPU 판매가 급증한 것이 주요했어요. 인텔하고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이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은 1992년 이후로 32년 만입니다. 가트너가 발간한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보니까 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은 6,559억 달러,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고, 이 중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11.7%에 달하네요. 11.7%. 삼성은 10.0% 시장 점유율로 2등을 유지했고, 인텔은 시장 점유율은 7.6%입니다. 1등에서 이제 3등으로 내려왔어요. 인텔이 내리막길을 걸은 까닭은 AI 가속기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용 GPU나 전용 칩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CPU 시장에서도 AMD와 같은 경쟁사의 압박을 받은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인텔은 올 들어서 사령 탑에 리프트한 최고 CEO를 임명을 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열풍은 이 3위권 밖에서도 나타났는데 HBM을 앞세운 하이닉스는 퀄컴과 브로드컴을 제치고 2계단 상승해서 4위를 차지했죠. 하이닉스 매출은 전년 대비 91.5% 증가해서 442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7위는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8위는 엔비디아의 경쟁사 AMD, 9위는 자체 칩을 개발하는 애플이네요. 10위는 대만 팹리스 기업 미디어텍이고요. 23년에 그 10위권 바뀌었던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처럼 HBM을 앞세워가지고 12위에서 5계단을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노태문 그 삼성전자 사장이 또 이 좋은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기존의 업무 방식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이고 민첩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노태문 그 사장이죠. 그 디바이스 경험 쪽에 직무 대행 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 직책도 길죠.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종희 그 부회장의 별세로 직무 대행을 맡은 지 10일 만에 낸 첫 메시지입니다. 노태문 사장은 이날 사내 메일을 통해서 구성원들한테 유연하고 민첩한 실행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DX 부분의 강점을 연결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DX 부분은 21년 출범 후에 원 삼성이죠. 이 모토 아래에서 기술과 경험을 융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왔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발전할 때 차별화된 경험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술 발전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기능성을 탐색을 하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AI하고 로봇하고 디지털 트윈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 삼성 정신은 한 부회장이 지난 21년 12월에 DX 부문장 취임 당시 내건 카드인데 키워드고 이 노사장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이 조직의 추스리기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민첩성과 유기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한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돌파하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삼성은 지난 8일에 올해 1분기에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정도 잠정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고요. 이런 시장의 컨센을 웃돈 것으로 지난 1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전사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실적 변동성이 커질 거다. 실적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게 예상이죠. 이 따라서 업계에서는 노 사장이 모바일 경험 사업부에서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해가지고 갤럭시 신화를 일군 만큼 향후에 DX 부분의 전 영역에서 관련 생태계를 확장해서 더욱 강화된 AI 기능과 이 사용 경험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을 하네요. 한편 삼성은 이달 초에 노 사장을 DX 본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하는 수시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또 최원준 MX하프 개발실장 겸 글로벌 운영팀장은 MX하프 그 CEO의 그리고 김철기 MX하프 부사장은 생활가전 쪽으로 이제 선임을 했네요. MX 사업부장에게 DX 본장 직무대행을 맡겨서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S 사업부장에는 영업 마케팅 그런 전문가를 선임해서 사업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이웃집 하이닉스가 그 HBM 개발 조직을 고객 맞춤형과 표준형으로 이원했고 제품 검열 기술 요구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고객을 위해서 고성능 제품은 물론이고 급상장이 예상되는 이 범용 HBM 시장까지 겨냥을 해서 기술의 리더십과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그런 보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최근에 고객 요구에 따라서 고사양 제품을 담당하는 맞춤형 HBM 패키징 제품팀하고 범용 대량 공급 제품을 다루는 표준형 HBM 패키지 제품팀을 분리하는 구조로 HBM 제품 개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동안 HBM은 단일 개발팀이 기획부터 검증까지 일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제품별 기술 복잡도가 높아지다 보니 통합 체계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SK하이닉스는 개발 조직을 이제 분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두 조직은 패키지 개발 담당 산하에 패키지 제품 개발 본부에 속해 있고 고객 대응과 제품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실행 조직이네요. 패키지 개발 담당 아래에는 패키지 제품 개발 본부 위에도 어드밴스드 패키지 개발 본부, 그 패키지 기술 개발 본부가 있고 각각 차세대 기술의 선행 개발, 공정, 소재 등 기반의 기술 개발을 맡습니다. 맞춤형 HBM은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해서 초고성능 제품군인데
대역폭과 전력 효율, 인터페이스 속도 등에서 고객별로 다른 스펙이 적용이 되네요. 빠른 개발과 고객사 기술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별도의 팀이 전담을 해서 고객과 긴밀한 기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형 HBM은 범용성을 바탕으로 수율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제품이고, 이 다양한 AI와 서버 고객에 대량 공급하기에 적합을 합니다. AI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 표준형 HBM 수요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고도화로 HBM 제품 요구 조건이 고객별로 크게 달라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개발 체계 이원화를 통해서 제품별 최적화 대응을 노린 것으로 언급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HBM에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HBM 쪽에서는 선두주자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능도 빨리 부지런히 잘해서 추격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